오늘은 주제 33, 바로 실학의 발전과 새로운 사상의 등장에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에 보면요, 실학이라는 아주 큰 글자가 적혀져 있어요. 그만큼 이 실학이라고 하는 주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선은 어떤 사상을 바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였나요? 조선. 바로 유교였습니다. 유학. 사람들이 그래서 공부할 때도 선비들이 유학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 나라를 다스릴 때도 유학의 관점으로 나라를 다스리죠. 자, 그런데 유학이라고 하는 것에 세게 현타를 맞은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나라를 유학으로 다스리니까 뭔가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이 유학, 유교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잘 해결했어야 됐는데 나라가 먹고 살기가 힘들고 뭐 전쟁을 겪으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는데 막상 이 유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뭐 공자의 말씀, 맹자의 말씀 뭐 이런 것들을 잘 따라도 뭔가 문제를 잘 해결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슬금슬금 등장하냐면 이제 유학이 아니라 실질적인 학문, 실제적인 학문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즉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 먹고 잘 살려면 실제로 필요한 학문을 연구하자.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학문을 연구하자. 그런 공부를 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실학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실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즉, 실질적인 학문이 크게 토지와 상업으로 나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행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토지 문제를 해결하면 돼. 우리가 지금 토지가 불균등하게 갖고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불균등하게 갖고 있는 토지 문제만 해결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중농학파였어요. 즉 농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학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토지 문제만 해결되면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두 번째는 아니야, 토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면 시장 활동을 열심히 해야 돼. 상업, 뭔가 상업적인 것, 시장 활동을 열심히 해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상업을 중요시하게 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중상학파라고 합니다. 그럼 그들의 대표적인 주장을 볼게요. 먼저 중농학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농학파의 대표적인 사람은 유형원입니다. 자, 유형원이라는 사람은 어떤 주장을 했냐면요. 토지를 너무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면 균전론, 땅을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주어야 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만 더 심화해서 들어가 보면요. 유형원은 모든 사람에게 땅을 균등하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게 신분에 따라서 약간 차별적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는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신분에 따라서 좀 더 높은 신분에게는 많은 땅을 균등하게, 조금 낮은 신분에게는 적은 땅을 균등하게 나누어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유형원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모든 사람들이 땅을 다 균등하게 평등하게 가지고 있으면 돼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안을 보면은 그래도 신분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게 가지고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이때 이 시대의 관점으로 토지를 균등하게 나누어 주어야 해 라고 얘기한 것도 굉장히 큰 발전입니다. 자, 그리고 이익이 등장합니다. 이익이 주장한 토지 분배론은 바로 한전론입니다. 즉 한전론은 뭐냐? 제한을 두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적어도 사람이 제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작은 토지, 이 정도의 토지는 무조건 갖고 있게 하자. 뭐 그 이상을 가지던 뭐 상관없는데 적어도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토지는 갖게 하자. 그래서 최소한의 토지를 제한해 둔 것이 바로 한전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최소한의 토지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마치 최저시급 같아요. 우리가 적어도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1시간에 일하면 이만큼의 돈은 받아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죠. 그런 것처럼 이익도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정도의 땅은 가지고 있어야 돼라고 제한해 둔 것이 바로 한전론입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정약용이 등장합니다. 자, 정약용은요, 무엇을 말하냐면 여전제를 주장합니다. 자, 여전론은 뭐냐면요. 여기서의 여가 마을여예요. 마을여. 그러니까 마을이 공동의 토지를 가지고 함께 농사를 짓고 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신에 공동의 소유잖아요. 이거를 나눠 가질 때는 일한 만큼 나눠 가져야 된다라고 했어요. 나는 일주일에 3번 일하고 저 사람은 5번 일했는데 똑같은 양을 가져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일을 하되 나눠 가질 때는 일한 만큼 나눠 가지자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정약용의 여전론입니다. 그래서 중농학파 학자들은 토지를 균등하게 갖고 있다면 모두 다 개인의 토지를 갖고 정확하게 토지가 나눠서 거기서 나오는 생산물을 모두 다 공정하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그러면 나라의 문제는 해결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다른 입장을 한번 볼게요. 자, 중상학파의 입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 맞아. 토지, 농사 짓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상업활동, 시장활동에서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홍대용입니다. 홍대용이 한 주장은 이 시대 관점으로 봐서는 정말 놀라운 관점인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능력이 있다면 상인, 그러니까 옛날에는 조선시대에는 농사 짓는 사람을 더 중요시 여기고 상인은 뭐 물건이나 팔아 이렇게 하면서 무시했거든요. 그런데 홍대용은 뭐라고 했냐면 능력만 있고 개인이 똑똑하다면 상인의 아들도 관리가 될 수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상인의 아들이든 농사꾼의 아들이든 모든 선비의 아들이든 상관없이 개인이 능력만 있다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야 돼. 관리가 될 수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모든 직업은 평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직업은 평등하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당시에 상인들은 굉장히 무시받고 있었어요. 왜? 농사를 짓지 않고 물건이나 판다고 이야기했거든요. 하지만 홍대용은 아니야. 모든 직업은 평등해. 양반이 상인할 수도 있어. 시장에서 물건도 팔 수 있어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홍대용은 모든 직업이 평등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박지원입니다. 박지원 너무 중요해요. 박지원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시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려면 화폐를 많이 사용해야 한다. 화폐를 주고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지역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수레나 선박 같은 이런 이런 탈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른 지역과 교류를 활발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은 생선이 굉장히 싸요. 그런데 어떤 지역은 바다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생선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생선이 굉장히 싼 지역에서 생선이 부족한 지역으로 팔면 되겠죠. 그럼 이것을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하긴 힘드니까 이렇게 수레나 배 같은 선박이 발달해서 전국적으로 물건들이 유통될 수 있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물건을 교류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시장이 활발하게 발달하면 나라가 좀 더 부유해지고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박제가가 등장합니다. 이 박제가도요, 박지원과 굉장히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요. 수레와 선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물건을 잘 유통하려면 이런 것들을 수레와 선박을 많이 이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은 소비, 어느 정도 돈을 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돈을 아끼려고 절약을 해요. 아무것도 안 사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 될까요? 아니에요. 내가 배고프면 떡볶이를 사 먹어야 돼요. 이 떡볶이를 사 먹어야 떡볶이 아줌마가 떡볶이에 필요한 재료들을 또 사러 가겠죠.
이 재료를 사줘야 또 이 떡볶이에 필요한 파, 뭐 양파, 아니면 고추장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도 이렇게 활발하게 일을 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절약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소비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이것이 바로 박제가입니다. 자, 그럼 실학은 여기까지 배웠어요. 실학은 실질적인 학문을 연구하자라고 주장한 사람들이고요. 이들은 토지와 상업으로 나뉘어서 토지를 중요시하게 하는 중농학파와 상업이 발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중상학파로 나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때 등장한 새로운 사상, 종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왜 나오게 됐냐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하는 게 있어요. 바로 종교나 어떤 새로운 믿음입니다. 그래서 막 힘들 때 점 보러 가는 사람들도 있고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도 있고 절에 가는 사람들도 있죠. 자, 그런 것처럼 조선 말 때 세도 정치가 지속되고 삼정의 문란으로 힘들어가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생각과 사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정감록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건 사람들 사이에서 펼친 예언 사상 같은 건데요. 마치 이런 거예요. 이제는 이 조선 왕조를 세운 사람이 이성계, 이씨죠. 이씨의 세상이 끝나고 정씨성을 가진 사람이 등장해서 다시 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거야. 라고 하는 예언 사상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감록입니다. 사람들이 지금이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다른 정씨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다시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한 것은 바로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요, 종교지만 사실 처음에 종교로 들어온 게 아니라 어떤 서양의 학문으로 들어왔어요. 서학으로 들어왔죠. 자, 그런데 이 천주교는요, 무엇을 강조했냐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너무너무 신분이 낮은 사람한테는 와, 깜짝 놀랄 일이에요. 나나 왕이나 농민이나 양반이나 똑같아, 평등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환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천주교가 나라한테 압박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죠. 그런데 천주교는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좀 압박을 받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천주교 서양의 학문에 반대해서 등장한 우리나라의 학문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상이 있습니다. 그 사상이 바로 동학입니다. 자, 동학에서 강조하는 것은 천주교와 비슷해요. 무엇을 강조하냐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인내천 사상을 중시합니다. 인내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사람이 너무 귀중하다. 왕도 하늘이고 천민도 하늘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처럼 소중해. 왜?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니까. 하지만 서양의 학문으로 들어왔었던 천주교는 비판했던 그것이 바로 동학입니다. 이 동학은 잘 알아둬야 돼요. 왜냐하면 동학에 관련된 굉장히 큰 역사적인 사건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퀴즈 정리해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76쪽 보겠습니다. 조선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고자 등장한 학문은 뭐였죠? 바로 실학입니다. 자, 유학과 비슷한 성리학은 아니었죠. 조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유영어는 신분에 따라 토지를 균등하게 나눌 것을 강조하는 어떤 론을 주장했죠? 바로 균전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정약용은 여전제를 주장했죠. 자, 그리고 77쪽에 관련 있는 것을 선으로 바르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모든 직업은 평등하다라고 얘기한 사람 바로 홍대용이었죠. 자, 그리고 모든 백성은 하늘이다 라고 주장한 사상이 있습니다. 종교 뭐가 있었죠? 바로 동학입니다. 자, 그리고 무조건 아끼는 절약보다는 적당한 소비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박제가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보고 워크북에 가서 한번 복습해보도록 할게요.